자, 우리 10번부터 이제 보죠.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 5개인데, 뭐 이거 앞글자 따서 보통 외우는데 우리 했잖아요. 자, 허위 광고, 거짓 과정 광고, 속이는 광고. 이렇게 3개 하고, 그 다음에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수 없는 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 이렇게 이제 5개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몇 번이냐 이건데, 1번 존재하지만, 일단 존재란 말 나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가격 등 거짓으로 하는 거 다 부당 광고고, 3번, 자, 3번 잘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 이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니까 답,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나 답 3번 찍겠어. 그러죠? 부당 광고가 아닌 것은. 이거 어디에 들어가, 그럼 3번은? 금지행위. 누구든지 해가지고 개공사 업무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죠. 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물건은 존재하는데, 그럼 이거 부당 광고 맞죠? 자, 그래서 부당 광고는 얼마? 500만원 예약 과태료. 2번. 등록 환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근데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 자. 3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있죠. 거기 수탁기관에 들어가잖아요. 4번.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기본이죠. 분기별로 하는 건 기본이고. 5번. 모니터링 기준,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등록 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국장. 국장이 고시한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제 모니터링 기본과 수시 2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거냐? 이거 뒤에 읽어봐야죠. 중개된 표시 광고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거. 그럼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때그때 하니까 뭐예요? 그렇죠. 수시죠. 수시. 그 다음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자,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수시니까 뭐예요? 15일이죠. 기본은 30일이고. 그 다음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며칠 이내 제출한다? 네. 자, 그래서 기본은 30일. 그 다음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며칠? 10일. 10일 이내에 동부한다. 자, 이거 다 아직 출제 안 됐으니까 이 숫자만 좀 잘 체크하세요. 자, 13번. 자, 틀린 거. 자, 개공사는 5개 광고물에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5개 광고물에 표기해요? 뭘 표기?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지. 성명.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가 그러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때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이거 명시하는 거고,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하라 그랬죠. 성명. 이런 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거. 자, 2번. 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개공사는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라. 네, 이폐취 그랬으니까. 4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개공사가 등록관청에 휴업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대. 휴업은 철거 안 하죠. 휴업과 업무 정지는 안 해요. 자, 그 다음 14번. 자, 틀린 거 골라라. 그래, 틀린 거. 자, 개공사가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네요. 일단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어겼어. 그러면 철거 명할 수 있다 없다? 아, 있죠. 이거 어겼잖아요. 법을 어겼으면 철거 명령 대상이 되죠. 자, 그래 틀렸고.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는 보증 설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자, 분사무소는 실보사. 자,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야죠. 디귿 개공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그런데 네, 맞고. 그다음 니을 휴업 기간 중인 개공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휴업은 있나요? 업무 정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안 되니까 휴업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공동 사용은 자, 같이 모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사무소 하나에 자, 여기는 법인인 개공사의 주사무소, 여기는 공인중개사인,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개인,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 이렇게 다 합쳐서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별도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합쳐서 해도 되고 다 해도. 자, 그 다음에 15번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휴업 기간 중인 사무소 계속 아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업무 정지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휴업은 법 조문에 직접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집 출제자는 이제 휴업 기간 중에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때 여러분 개인 생각은? 휴업도 휴업 신고했잖아요. 그럼 휴업 신고해서 문 열러 못 열어? 자기가 휴업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이 여전히 있어요. 이제 본인은 우리 법에 업무 정지 중이만 공동사용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휴업은 된다 이렇게 했는데 따지고 보면 어때요? 휴업도 우리가 휴업 신고하고 문 닫잖아요. 근데 문 열고 하면 뭐가 되냐 이거지. 그것도 그러죠. 그러면 자, 휴업 기간 중에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뭐 해야 돼? 재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영업은 해 못해? 못해.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람이 공동한다고 해서 문 열어놓으면 휴업한다고 해놓고 자기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재개 신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 내기가 위험했죠. 자, 15번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건축물 대장은 첨부 서류가 아니다. 그런데 자,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뭐 아까 여기 2, 4등 그럼 여기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 뭐예요? 건축물 대장 이거냐고 이거.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 이건 뭐라고 우리 계약서. 계약서 사본 내는 거예요. 계약서.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등록판청 진해가 확인합니다. 진해가 확인해. 그러니까 이건 서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다 통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이래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는데 왜 맞아요? 그럼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왜 맞을까? 그럼 그 말이 없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그 말이 없는데 왜 맞았을까? 2번. 자, 네? 그렇죠. 이거는 언제까지 통보냐 그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통보 사항이냐 아니야 그건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통보해야 된다. 만약 그걸 물어본다면 언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건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물어보는 가지고 해석을 해서 답을 찾아야지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 물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답을 찾아. 이러면 안 돼. 자, 3번. 개공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할 때와 관할지역 외로 이전할 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동일하다. 관할 내로 이전하고 관할 외로 이전할 때 이전 신고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관할 내로 이전하든 관할 밖으로 이전하든 이전 후 10일 내 신고하고 제출한 서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는 거예요? 송부서류.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같아요. 신고할 때는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법인인 개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 전 관청에 신고해라. 이전 후 이건 뭐 간단한 거죠. 5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개공사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인가요? 그렇죠? 휴개소 할 때 사무소 이전 신고 과태료다 이 말이에요. 자, 16번. 자, 개공사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전 관청에 이전 후 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 아까 대신행 이거 골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서류가 아니라 뭐다? 1년간이죠. 그 다음에 등록증은 없잖아요. 등록증은 여기 신고할 때 내는 거라니까. 송부 서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그렇죠. 내야 되고. 그 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서류. 그렇죠. 보내주고. 그 다음 등록대장. 그러네요. 이게 대신행이잖아요. 디귿, 니을, 미음. 다 5번이네. 자, 17번 갑니다. 자, 여기도 이제 등록 관청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자, 틀린 거. 자, 개공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 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라. 자, 10일 이내에 이전. 맞고.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신고 내용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이를 교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관할 외로 옮겼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만 해당된다고? 관할 내로 이전했을 때.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그랬네요. 맞나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2, 4 등 여기 있잖아요. 2, 4 등. 자, 그 다음 4번. 종전의 등록 관청이 이전 후 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서류가 포함된다. 그렇죠. 대신행. 그 다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 관청이 한다. 왜? 서류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마무리해. 이렇게. 자, 18번.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공사 갑이 B도 C군에 분사무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C군 군수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주사무소 찾아가야죠. 누구한테 줘야 돼? A구청장. A구 구청장이죠. 그 다음 2번.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주사무소겠죠. 분사무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요. 지체 없이 이를 시군 군수에게 통보해라. 그렇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에는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 거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직접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자격증은 직접. 자, 4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사 의뢰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되죠. 업무 정지는. 자, 5번 갑은 서울특별시 내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많죠. A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되죠. A구를 제외한 나머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자,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옳은 거. 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특수법인이죠?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답 나왔네요.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 군, 구별로 설치를 하되 시, 군, 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주된 사무소를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고 제외. 그 다음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사무소. 주사무소 돼야 되고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라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사무소 찾아가니까 주사무소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에 따른 된다. 자,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책임자는 뭘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20번. 자, 법인인 개공사의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 비교했네요. 이것도 이제 구분 잘해야 돼요. 1번. 등록 신청 및 설치 신고는 모두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 관청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일단 등록 신청은 주사무소고 분사무소도 주사무소. 맞네요? 자, 등록 신청 및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모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납부한다. 자, 그럼 이때 지자체 조례는 주사무소 시군구 조례죠. 주사무소 시군구 조례.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는 모두 보증 설정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는 뭐다? 실, 여, 사고. 분사무소는 뭐다? 실, 보사. 그러니까 이거 어디만 들어가요? 분사무소만. 분사무소. 자, 그래서 틀려. 4번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서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는 모두 법인 등기부를 첨부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그런가요? 자, 일단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걸 제출하지 않고 우리가 제출하는 거 이것만이니까.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 진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확인한다. 자, 5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전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런데, 자, 실무교육은 다 뭐뭐 하기 전 1년 이내.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럼 소공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됩니다. 고용신고일 전 1년. 다 뭐뭐 하기 전 1년 이내 이렇게. 자, 그래서 막. 자, 21번. 자,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 그런데, 자, 분사무소는 법인만. 그러니까 개인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분사무소 관할청입니다. 그럼 분사무소 관할청도 감독을 할 수 있나요? 이건데. 자,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서울 강남에 주사무소가 있고요. 여기 세종시에 분사무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감독을 주사무소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해요, 못 해요? 아, 못하죠. 그래서 분사무소 관할청에 설치 신고를 통보해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거기 분사무소 생겼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단속해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세종시 안에 있는 중개사무소 이렇게 단속 나갈 때 거기에 설치된 분사무소도 감독한다. 단속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공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속한 시, 도에는 둘 수 없다. 그런데 자, 이거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자, 법인인 개공사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속한 곳을 제외한 시, 군, 구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속한 시, 도에는 둘 수 없다가 아니라 시, 군, 구,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가 아닌 다른 구에나 이런 데는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서울 강남 거기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주사무소 속한 시도에는 그럼 서울시에는 분사무소 못 두나 이거예요. 강남구를 제외한 종로구 이런 데 다른 데 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틀렸잖아요. 둘 수 없다 했어요. 자, 4번 등록관청은 매월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 등분 휴행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5번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각각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라. 네. 자, 그래서 분사무소 2억 이상 보증을 추가로 이제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2억 원 이상을 설정하라 이러면 안 되고 추가. 왜냐하면 분사무소 자체적으로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를 설정하면 전체 설정 금액을 주사무소 관할청에 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좀 아니에요. 자, 22번. 자,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라 그랬네요. 일단 어디 거? 주사무소 시군구 조례다. 자, 일단 맞아요. 2번.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내에 분사무소 둘 수 없죠. 여기는 제외해야 되니까. 그 다음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이것도 틀렸고 주사무소 해야 되고.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필요 없고.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부를 제출하냐 안 한다고 그랬죠. 실보사만 내고 나머지는 다 등록한 지네가 확인한다. 자, 23번. 자, A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과 법인인 개공사 을, 그리고 을 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병. 자, 체크를 잘해야 돼, 이런 거는. 일단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갑을 병이 누군지. 자, 그리고 법인인 개공사가 을이고 을 법인 분사무소 자, 책임자 병 그러네요. 잘 봅시다. 자, 그러면 갑은 누구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B군의 분사무소 들 수 있냐? 안 되죠. 개인은 안 되고. 2번 갑이 B군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면죠. 임취니까. 그런데 3년 3천이 아니라 1년 1천. 틀렸고. 3번 을이 B군의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B군 군수에게 설치 신고를 제출한다? 아니죠.
어디다 해야 돼요? 주사무소에 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A군의 사무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군 군수에다 해야지. 4번. 을은 B군, C군, D군의 각 분사무소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주사무소가 있는 A군을 제외한 나머지 B, C, D 다 설치할 수 있죠. 자, 5번. 병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 그래서 답은 뭐 4번. 자, 24번. 자, 공인중개사 갑 그리고 을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개업 공인중개, 그 앞에다 개업이란 말 쓰세요. 그냥 공인중개 안 돼. 빠뜨려져 있네.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1번 개공사 갑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을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라. 그렇죠? 자, 2번 개공사 갑은 휴업기간 중인 개공사 을의 사무소로 이전하여. 문제가 좀 안 맞네 이건. 1번은 그냥 공인중개사, 2번은 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일단 문제 그냥 지문대로 합시다. 자, 일단 개공사 갑은 휴업기간 중인 개공사 을의 사무소로 이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계속 나오죠? 3번 공인중개사, 이번엔 이제 또 공인중개사요. 문제를 짜집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 지금. 공인중개사 갑은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개공사 을로부터 승낙서를 받아 을의 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죠. 업무 정지 받으면 안 되죠. 4번 개공사 을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이었던 개공사 갑은 을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여전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죠. 처음부터 공동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자, 5번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갑은 개공사 을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을의 승낙서를 받아 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네, 업무 정지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겸업. 자, 그럼 우리 책에도 봅니다. 23페이지. 자, 일단 업무범 이것은 거의 뭐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기 체계도를 보세요. 체계도 보면 1번에 지역범위 그랬잖아요. 소위 나와바리.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물건까지 중개할 수 있냐 이건데, 일단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제한이 없어요. 전국입니다. 그런데 부칙상 개공사 중개인, 그러니까 여기 중개인만 업무적이 제한돼. 그러면 중개인은 사무소가 있는 걸 기준으로 특광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어기면 업무정지. 자, 원칙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중개인이 이제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관할 외에 있는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자, 공개된 거라면.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것은 못하죠. 그러니까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해서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럼 OX 안 돼요. 그 다음, 여전히 원칙상 업무지역은 특광도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공동으로 중개할 때는 다른 곳에 있는 것 중개할 수 있나요? 공동으로 중개할 때는 안 돼요. 여전히 안 돼. 특강도 안 있는 건 많다니까.
아무리 공동을 한다고 해도 특방도 바뀌는 거 안 돼. 대신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할 때는 이때 공동으로 하잖아요. 이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업무적 바뀌는 거 공동을 하더라도 이 정보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겸업이에요. 겸업. 시험은 여기서 나와. 겸업에서. 그러면 이 겸업에 대해서 우리 법은 자 14조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개 맨날 이제 이건 거의 안 빠지고 나오죠. 그러면 자, 이 6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자. 먼저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뭐 한다? 분양대. 그래서 우리 관리 대행, 분양대 하는 겁니다. 자, 조심할 것은 뭐라고요?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자, 여기 또 토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거 아시죠? 그다음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대한 뭐다? 상담. 일명 뭐다? 컨설팅. 네. 자, 그래서 일명 컨설팅 이거 할 수 있다. 그다음 누구 대상으로 한다고요? 개공사. 자, 개공사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장난치기 좋아요. 개공사 다른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 주거 이전의 부수되는 용역업이 아니라 뭐다? 알선. 그럼 우리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업체가 뭐예요? 하면 이삿짐 센터랄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도배나 장판 이런 인테리어 업체. 이걸 소개하는 거. 그 다음 여기 조심하라고 했죠. 자,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이요. 자, 뭐다?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우리는. 자, 이 부동산에 대해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취득, 알선하는 거,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권리 분석하거나 취득, 알선하는 거, 이것과 대리는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중에 경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할 때만 이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라. 그러면 공매는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다음 경매라 하더라도 단순히 권리분석 취득 알선은 또 마찬가지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 오직 뭐 할 때만 필요하다? 대리할 때만 필요하다. 자, 이때 대리할 때만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겠어요? 이거 누군가 우리한테 당신 관상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 너무 관상이 더러워서 말이야. 부자 되기 틀렸다 하니까 우리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개해가지고 주경야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 따서 중개업도 하고 이 6가지도 다 거느린 회장이 됐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회장. 우리는 계열사 거느린 회장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이야 흉보거나 말이야 무시하거나 그러면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한테 어떤 고난이 닥치면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방법. 그 고난을 이겨내서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고 막 포기할까 말까 그 생만 하고 공부는 안 해. 그 고민할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할까 말까 그것만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설탕은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녹아서 사라지죠. 설탕. 근데 뜨거운 물에 커피를 넣으면 어떻게 돼? 전혀 다른 성분이 되네. 자, 그래서 오히려 더 향기로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냥 나는 녹아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냐? 아니면 오히려 더 나은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더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이건 누구한테 달렸어? 나한테 달렸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 한번 보라 이거. 자, 누가 관상 더럽다고 하면 이제 어때? 어떻게 하자? 공부하자 이 말이요. 공부하자 공부. 괜히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것은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자,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은 이 법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만? 중개인만 경공매 알선대 이거 6번째 못한다 이게. 그럼 나머지 5개는 한다 못한다? 중개인도 나머지 5개는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것 말고 다른 것은 할 수 있냐 이거 개인은? 개인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옷가게, 쌀가게, 빵가게, 카페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험에 안 내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내? 이제 이 안에서 장난쳐. 그래서 이제 안에서 장난칠 때 자 보세요. 법인은 토지에 대해서 자, 관리된 분양된 못 하잖아요. 그럼 개인은 할 수 있나요? 개인은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플러스 알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여기에 있는 것만 해야 돼. 여기에 있는 것만. 그런데 개인은 여기에 있는 거 외에 다른 것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빵가게, 옷가게 이러면 다 알아 그냥.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말장 여기서 바꾼다니까. 시험이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 이거. 그래서 자 법인은 토지 안 돼. 그런데 개인은 할 수 있어요. 그거 잘 구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은 할 수 있다니까. 개인. 대신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법률에 따른 금지, 그 다음에 내재자 이거 이제 안 돼 이게. 법률에 따른 금지가 뭐야? 우리 법의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 금지행위 이런 건 해 못해. 당연히 못하지. 또 우리가 의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배 째는 건 하지만 우리는 꿰매는 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법, 약사법, 변호사법에 따라 그런 의료 면허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또 내재적 한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건 없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사무소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아침 9시 출근하고 6시, 7시 퇴근해야 되는 이런 상근직 회사 직원 해 못해. 법에서 안 된다 이 말은 없어. 그런데 동시에 그 시간 해 못해. 못한다 이거. 그런데 꼭 못하냐? 그게 아니라 시간대만 다르면 할 수? 그래서 우리가 2교대, 3교대 하는 직장은 다닐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는 중개사무실하고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또 일할 수 있다 없다? 잠만 없으면 한다 이 말이 우리는. 그러니까 꼭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라고. 자, 근데 아까도 말했던 중요한 거. 거기 날개 오른쪽 맨 위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중개 대상물은 개공사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 지역, 나와바리하고 겸업 부분 이것이 차이가 있다. 그다음 그럼 법인은요. 딱 니는 이것만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위반해서 다른 업무 있어. 그럼 처벌이 뭐다? 임취업. 그다음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라 뭐다? 겸업. 이건 겸업이기 때문에 겸업은 법정 보수 이거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이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만일 아파트 미분양된 거 하나 분양해 주는데 1,000만 원 이렇게 계약해서 받으면 돼 그냥. 그래서 중개보수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가 공매 대상 이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은 중개보수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 자, 얼른 봐봐. 자, 중개보수 파트 얼른 봐봐. 중개보수 47페이지 47페이지 그 판례 맨 밑에 4번 돼 있잖아. 다 돼 있어. 누군가가 뭘 해놓고 갔다니까. 본인은 기억 안 나. 누군가가 뭘 해놓고 갔어 다. 거기 봐봐. 중개사법 보수 제한 규정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판례 책에도 47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 거기 4번 판례 다 별표 돼 있죠? 봐봐 이제 돼 있어 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다 우리가 왜 정리가 안 될까? 그럼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그럼?
에? 기약 없어? 내년 5월까지? 7, 8월 달에 다 끝내자 이거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자 이거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